친애하는 시청자 여러분, 미지의 세계에 대한 갈증으로 이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길잡이이자 이야기꾼, 이 땅의 오래된 지혜와 신비로운 믿음을 탐구하는 에스노그래퍼입니다. 오늘 우리는 운명의 중요한 길목에 서 있습니다. 바로 10월 1일. 이날은 단순한 달력의 한 페이지가 아닙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날이 국군의 날로 기념되지만 더 깊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 시기는 선조들의 숨결과 자연의 섭리가 맞닿는 특별한 순간입니다. 음력으로는 8월 9일, 가을 거디가 한창 마무리되고 겨울을 준비하는 시기에 해당하죠. 고요함 속에 잠든 대지 위로 보이지 않는 기운들이 소용돌이치며 우리에게 속삭이는 날. 이날의 지혜를 알고 따르면 평화와 번영을 얻고 무심코 금기를 어긴다면 예상치 못한 그림자와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고대부터 우리 선조들은 자연의 순환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보이지 않는 존재들과 소통하려 노력했습니다. 10월 초는 추석 명절이 지나간 후이지만 조상님들을 향한 숭배의 마음은 여전히 이 시기까지 이어집니다. 가을 거디로 얻은 풍요는 단순한 농산물이 아니라 하늘과 땅, 그리고 조상들의 은혜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조상님들께 안녕을 기원하고 다가올 겨울의 무사함을 비는 의례들이 행해졌습니다. 산신, 샨셴, 터주신, 터주셴, 조왕신, 조왕셴과 같은 집안의 수호신들에게도 정성껏 제물을 올리며 가족의 건강과 평안을 빌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자연과 인간, 그리고 영적인 세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깊은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농경 사회에서는 씨를 뿌리고 거두는 모든 과정이 하늘의 뜻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신성한 계시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시기에 얽힌 이야기 중에는 가을 거디 춤추는 돌이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아주 먼 옛날 깊은 산골의 가뭄과 흉년이 거듭되어 마을 사람들은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해 가을, 추수할 곡식이 거의 없어 모두가 절망에 빠졌을 때 마을의 가장 연로한 할머니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마을을 지키는 산신령이 나타나 들판 한가운데 큰 바위가 있으니 그 바위에 정성껏 제물을 바치고 가을 거디의 노래를 불러라. 단, 마음을 다해 기쁘게 춤을 추어야 한다고 일러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에서 깨어나 마을 사람들에게 꿈 이야기를 전했고 모두는 반신반의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할머니의 말에 따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힘들게 거둔 얼마 안 되는 곡식과 제철 과일을 바위에 올리고 서툰 춤사위로 가을 거디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슬펐던 춤이 점차 진심을 담은 간절한 기도가 되었고 그들의 춤이 절정에 달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위가 희미하게 빛나기 시작하더니 이내 바위 주변으로 온갖 곡식들이 마치 춤을 추듯 솟아나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하며 그 곡식들을 거두었고 그 해에 겨울을 무사히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매년 가을 거디 때마다 그 바위에 제물을 바치고 감사와 풍요의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이 전설은 단순한 이야기 이상으로 자연에 대한 겸허한 감사와 공동체의 염원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보여줍니다. 이 바위는 단순히 바위가 아니라 땅의 정령과 선조의 영혼이 깃든 신성한 존재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10월 초하루의 에너지는 이처럼 자연의 신비와 조상의 은혜가 교차하는 순간이기에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도 깊은 의미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운명의 파편들, 10월 1일에 읽는 세상의 신호들. 하늘과 땅이 보내는 비밀스러운 메시지, 민속적 징조들. 청명한 가을, 하늘과 높은 구름. 10월 1일 아침 하늘이 맑고 높으며
구름 한 점 없이 투명하다면 이는 한 해 농사가 풍년으로 마무리되고 다가오는 겨울 또한 큰 어려움 없이 평온할 것임을 알리는 길조입니다. 집안의 평화와 번영이 깃들고 걱정거리가 사라질 징조로 해석됩니다. 반대로 하늘이 뿌옇거나 낮게 깔린 구름이 많다면 뜻밖의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경고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갑작스러운 비나 이슬. 이 시기에 예고 없이 내리는 한두 방울의 비나 유난히 많이 맺힌 이슬은 조상님들이 보내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는 가까운 시일 내에 좋은 소식이 찾아오거나 잊고 있던 행운이 찾아올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가올 겨울이 혹독할 수 있으니 미리 대비하라는 조언이 담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슬은 영적인 정화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녁 노을의 색깔. 해질녘 노을이 유난히 붉고 진하게 물든다면 이는 다음날 날씨가 맑을 것이라는 징조를 넘어 집안에 경사스러운 일이 생기거나 귀한 손님이 찾아올 것임을 예고하는 길조입니다. 붉은색은 악귀를 물리치고 좋은 기운을 불러오는 색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붉은 노을이 오랫동안 머무르면 복이 오래도록 이어진다고 믿었습니다. 새들의 움직임. 때지어 남쪽으로 이동하는 철새들의 모습은 겨울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자연의 신호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 시기에 까마귀떼가 마을 상공을 맴돌며 유난히 시끄럽게 운다면 불길한 징조로 여겨져 집안에 우환이 생기거나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까치는 좋은 소식을, 까마귀는 불길한 소식을 전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무잎이 일찍 떨어지는 현상. 평년보다 나무잎이 일찍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다가올 겨울이 매우 춥고 길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신호입니다. 이는 농작물에 피해를 주거나 생활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으니 미리 대비하고 절약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함을 뜻합니다. 그러나 어떤 지역에서는 일찍 낙엽이 지는 것이 다음 해의 풍년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삶의 미묘한 반영, 일상 속의 징조들. 거미줄을 발견하는 것. 집안 구석이나 문 주변에서 거미줄을 발견한다면 이는 의외의 재물이 들어오거나 좋은 소식이 찾아올 징조로 여겨졌습니다. 거미는 재물과 복을 불러오는 상징으로 거미줄은 복을 낚아채는 그물로 비유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미줄을 함부로 걷어내면 들어올 복을 쫓아낸다고 믿었으므로 이날만큼은 거미줄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까마귀 울음소리. 앞서 언급했듯이 까마귀의 울음소리는 보통 불길한 징조로 여겨집니다. 특히 집 주위에서 까마귀가 유난히 슬프거나 크게 운다면 이는 가족 중 누군가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기거나 먼 곳에서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 있다는 경고이니 언행을 조심하고 주변을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대비하면 흉을 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돈벌레, 집게벌레를 보는 것. 집안에서 돈벌레를 발견한다면 이는 금전운이 상승하고 재물이 들어올 징조로 여겨졌습니다. 돈벌레는 이름처럼 돈과 연결되어 부를 상징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벌레를 죽이지 않고 그대로 두면 재물이 쌓인다고 하여 옛사람들은 돈벌레를 발견하면 매우 반가워했습니다. 꿈에서 조상님을 뵙는 꿈. 이날 밤에 돌아가신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면 이는 단순한 꿈이 아니라 조상님들이 현재의 당신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거나 보호해주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조상님이 웃는 얼굴로 나타나면 길몽으로 좋은 일이 생길 것이며 근심스러운 얼굴이면 앞으로 닥칠 어려움에 대한 경고이니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꿈속 조상님의 말씀은 항상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릇이 깨지는 소리. 식사 중이나 일상생활에서 그릇이 깨지는 소리를 들었다면 이는 작은 불운이나 예기치 않은 지출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액땜이라고 하여 더 큰 불운을 미리 막아주는 역할을 했다고 믿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너무 상심하지 말고 깨진 그릇은 즉시 정리하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꿈의 속삭임. 10월 1일 밤의 꿈 해몽. 조상님 꿈.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꿈입니다.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 뭔가를 이야기하거나 지시하거나 그냥 존재만으로도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가족의 안녕, 중요한 결정에 대한 조언, 혹은 다가올 사건에 대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특히 조상님이 밝은 모습으로 나타나면 행운과 보호를 의미하고 어두운 모습이면 주의를 요하는 메시지입니다. 풍성한 수확물 꿈, 벼, 과일 등. 벼가 황금빛으로 익어가거나 탐스러운 과일이 주렁주렁 열린 꿈은 재물과 풍요, 사업의 번창을 의미하는 길몽입니다. 노력의 결실을 맺게 되거나 뜻밖의 횡재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을 거디의 에너지가 꿈속에 반영된 것입니다. 동물 꿈, 뱀, 돼지. 돼지 꿈. 예로부터 돼지는 재물과 복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꿈에서 돼지를 보거나 돼지떼가 집으로 들어오는 꿈은 큰 재물이 들어오거나 행운이 따를 징조의 길몽입니다. 특히 황금색 돼지나 덩치 큰 돼지는 그 의미가 더욱 강력하다고 보았습니다. 뱀 꿈. 뱀은 지혜, 생명력, 변화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위험이나 유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뱀이 자신을 물거나 감는 꿈은 건강 문제나 주변 사람과의 갈등을 암시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뱀이 평화롭게 쉬고 있거나 뱀의 허물을 보는 꿈은 재생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검은 뱀은 영적인 힘과 연결되기도 합니다. 물과 관련된 꿈. 맑은 물은 마음의 정화, 순조로운 일의 진행을 의미합니다. 반면 탁한 물이나 거친 파도는 감정적인 혼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나 장애물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꿈속에서 물이 넘치거나 범람하는 것은 재물운이 따르거나 감정의 폭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불과 관련된 꿈. 불은 열정, 변화, 소멸, 그리고 재생을 상징합니다. 집이 불타는 꿈은 재물운이 따르거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길몽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이 통제불능으로 번지거나 재앙을 일으키는 꿈은 현재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나 갈등을 나타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4. 10월 1일에 태어난 사람들의 운명. 이날 태어난 사람들은 강한 책임감과 보호 본능을 지녔습니다. 가을의 기운처럼 단단하고 굳건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쉽게 꺾이지 않는 강인한 의지를 가졌습니다. 마치 국군의 날 정신처럼 자신과 주변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강합니다. 또한 가을 거디의 풍요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기를 좋아하고 가족과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적인 감수성이 뛰어나 보이지 않는 세계의 기운을 남들보다 더 잘 느낄 수도 있습니다. 초기에는 도전과 시련을 겪을 수 있으나 뛰어난 인내심과 지혜로 결국 성공을 이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타고난 리더십과 문제 해결 능력을 겸비하여 많은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이날의 이름들, 행운을 부르는 이름들. 한국에서는 서양처럼 특정 날짜에 대한 이름의 날 개념은 없지만 이날의 기운과 어울리는 이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을의 풍요를 상징하는 가을 또는 단풍, 지혜와 강인함을 상징하는 지혜, 강인 혹은 평화와 고귀함을 담은 민준, 재능이 뛰어나고 총명하다, 서연, 상스럽고 아름답다와 같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특히 민준이라는 이름은 총명하고 재능이 많으며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들은 타고난 리더십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강한 의지로 목표를 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는 잠재력을 지녔습니다. 선조의 지혜를 따르다. 10월 1일의 전통과 의례참. 이날은 단순히 지나가는 하루가 아니라 조상의 지혜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시간입니다. 선조들은 특정 날에 행하는 의례와 금기들이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믿었습니다. 이제 그 신비로운 전통과 의례들을 깊이 들여다봅시다. 이틀 조상님께 감사드리는 마음, 의례. 목표. 돌아가신 조상님께 감사와 존경을 표하고 그들의 보호와 축복을 기원하여 가족의 평안과 번영을 얻는 것입니다. 추석이 지났더라도 가을 거디가 마무리되는 이 시기에는 조상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다시금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준비물. 깨끗하게 정돈된 공간, 작은 상이나 깨끗한 식탁, 신선한 과일, 감, 배, 사과, 햅쌀로 지은 밥 한 그릇, 맑은 물이나 술 한 잔, 그리고 정갈한 마음입니다. 향이 있다면 향을 피우는 것도 좋습니다. 특별히 많은 재물을 올리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시기 및 방법. 이른 아침이나 해질녘, 조용하고 경건한 분위기에서 진행합니다. 준비된 상에 정성껏 준비한 재물을 올리고 맑은 물이나 술잔을 놓습니다. 조상님께 공손히 2번 절을 올리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가족의 안녕과 건강, 평안을 기원하는 기도를 올립니다. 이때 조상님의 이름을 나열하며 감사와 소원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저의 조상님, 성함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족에게 항상 평안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와 같이 말합니다. 후처리. 의례가 끝난 후에는 제물로 올린 음식들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이는 조상님의 복을 함께 나누고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 과정을 통해 가족 간의 유대가 강화되고 조상님의 기운이 집안에 스며든다고 믿었습니다. 2. 가을맞이 집안 정화 및 수호 의례. 목표. 여름 동안 쌓였을지 모르는 부정적인 기운을 제거하고 다가올 겨울의 추위와 애군으로부터 가족과 집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집안의 수호신인 터주신과 조왕신께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준비물. 깨끗한 물, 천일염 한 줌, 말린 쑥 한 묶음 또는 붉은 고추 몇 개. 소금이 없으면 일반 소금도 괜찮습니다. 시기 및 방법. 한낮의 햇살이 가장 강렬할 때나 해질녘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특히 현관, 창문, 부엌 등 외부와 연결되는 공간을 더욱 정성껏 닦습니다. 작은 그릇에 천일염을 담아 현관 입구에 두거나 붉은 고추나 말린 쑥을 엮어 현관 문 위나 부엌 문 위에 걸어둡니다. 고추의 붉은색과 쑥의 강한 향은 예로부터 악귀를 쫓는다고 믿었습니다. 소금은 모든 부정적인 기운을 흡수하고 정화하는 힘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들을 배치하며 이 집안의 나쁜 기운은 물러가고 좋은 기운과 평안만이 가득하기를 하고 마음속으로 빕니다. 부엌의 조왕신에게는 깨끗한 물 한 그릇을 올리며 가족의 건강과 평안을 부탁하는 작은 의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후처리. 현관에 둔 소금은 며칠 후 버리거나 물에 녹여 흘려보냅니다. 걸어둔 고추나 쑥은 시들면 새 것으로 교체하여 지속적인 보호를 기원합니다. 이 의례는 주기적으로 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수확감사와 풍요기원 의례. 목표. 한 해 동안의 수확에 감사하고 다가올 해에도 풍성한 결실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대지의 신령과 하늘의 은혜에 대한 경배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준비물: 방금 수확한 햅곡식, 벼, 보리, 콩 등. 소량 또는 제철 과일 몇 알, 작은 촛불 하나, 깨끗한 천. 시기 및 방법: 해가 뜨는 이른 아침이나 저녁 무렵, 집안의 가장 깨끗한 곳이나 마당, 가능하다면 깨끗한 천을 깔고 그 위에 햅곡식이나 과일을 정성껏 올립니다. 작은 촛불을 밝히고 두 손을 모아 눈을 감습니다. 마음속으로 하늘과 땅이시여,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신령들이시여, 한 해 동안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풍요로운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이와 같은 풍요와 평안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곡물 하나하나에 깃든 생명의 에너지를 느끼며 감사하는 마음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처리: 의례에 사용된 곡식이나 과일은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며 그 안에 담긴 축복을 몸과 마음에 새깁니다. 남은 곡식은 정성껏 보관하여 다음의 씨앗으로 사용하거나 이웃과 나누는 것도 좋은 덕목으로 여겨졌습니다. 나눔은 복을 증진시키는 행위입니다. 4. 10월 1일의 맛. 가을 거디의 미식. 이날은 특히 가을 거디의 풍요를 만끽하는 시기이므로 햅쌀로 지은 밥은 물론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음식들을 즐기는 것이 중요한 전통입니다. 햅쌀밥과 송편. 추석 때 주로 먹는 송편은 물론 햅쌀로 지은 고슬고슬한 밥은 그 자체로 가장 큰 감사와 축복의 상징입니다. 갓 수확한 쌀로 지은 밥은 그 어느 때보다 맛과 영양이 풍부하며 온 가족이 함께 나누어 먹으며 한 해의 수고를 위로하고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계절, 과일. 감, 밤, 대추 등 가을에 수확되는 과일들은 이 시기의 별미입니다. 특히 감은 씨를 품고 있어 자손 번창을 의미하고, 밤은 조상의 묘목을 심는다는 의미가 있어 조상님께 올리는 제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이 과일들을 온 가족이 함께 즐기며 건강과 화목을 기원합니다. 토랑욱과 버섯전골. 토라는 가을에 수확되는 구황작물로, 토랑국은 옛날부터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즐겨 먹던 보양식입니다. 땅의 기운을 담은 토라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원기를 보충해줍니다. 또한 가을 산에서 채취한 싱싱한 버섯으로 만든 버섯전골은 풍부한 영양과 깊은 맛으로 가을의 정취를 더해줍니다. 이런 음식들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고 다가올 추운 계절에 대비하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될 것들. 10월 1일에 금기미지의 힘이 활발해지는 이 시기에는 특정 행동이 운명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선조들의 오랜 경험과 지혜에서 비롯된 금기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를 어기면 예기치 못한 불운이 찾아오거나 쌓아둔 복이 달아날 수 있습니다. 1. 일상생활 속 금기, 브토브의 사프레트. 빗질을 함부로 하지 마라. 이날은 아침 일찍부터 빗질을 과도하게 하거나 밖에서 머리를 빗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머리카락은 영적인 기운과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으며 빗질을 통해 복이나 좋은 기운이 흩어지거나 원치 않는 나쁜 기운이 들어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긴 머리카락을 마구잡이로 풀어 헤치거나 빗으면 산발이 되어 애군을 불러들인다고 생각했습니다. 차분하게 머리를 정리하고 빗질 후에는 빗에 묻은 머리카락을 조용히 정리하여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무심코 좋은 기운을 쓸어내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밤에 손톱을 깎지 마라. 어두운 밤에 손톱이나 발톱을 깎는 행위는 조상님들이 싫어하는 행동으로 여겨졌습니다. 밤에 깎은 손톱 조각이 쥐에게 먹히면 그 쥐가 사람으로 둔갑하여 본인을 해친다는 미신도 있었습니다. 또한 밤에 깎은 손톱은 본인의 영혼 일부를 잃는 것과 같아 몸이 약해지거나
부모님과 재회하지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들이 활동하는 밤에는 신체의 일부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낮에 미리 손톱을 정리하십시오. 문을 세게 닫지 마라. 집의 문은 외부와 내부를 연결하는 통로이자 복이 들어오고 나가는 중요한 길목입니다. 10월 1일과 같이 영적인 기운이 활발한 날에 문을 쾅 닫으면 집으로 들어오던 복신푸션이나 조상님들의 영혼이 놀라 달아나 버린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가정의 평화가 깨지고 다툼이 잦아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문은 항상 조용하고 부드럽게 여닫아 집안에 평화로운 기운이 머물게 해야 합니다. 이는 보이지 않는 존재들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집 안에서 휘파람을 불지 마라. 예로부터 집 안에서 휘파람을 부는 것은 불길한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휘파람 소리가 뱀이나 귀신을 불러들인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뱀은 때로는 재물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불청객이나 애군을 몰고 오는 존재로 인식되기도 했습니다. 영적인 문이 열리는 날에는 더욱 휘파람 소리를 자제하여 원치 않는 존재를 집 안으로 초대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고요함 속에서 집안의 기운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재물과 관련된 금기, 피난소베 사프레트. 빚을 지거나 빚을 갚지 마라. 이날은 돈과 관련된 중요한 거래, 특히 빚을 지거나 빚을 갚는 행위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날 빚을 지게 되면 그 빚이 계속 불어나거나 빚을 갚아도 다시 빚이 생기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빚을 갚는 행위는 좋은 기운이 집 밖으로 나가는 것으로 여겨져 재물운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금전적 결정은 이 날을 피하고 다른 날에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재정적인 흐름이 이날 정해진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돈을 함부로 쓰지 마라. 10월 초하루는 가을 거디의 결실을 감사하며 절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날 돈을 함부로 낭비하거나 무모하게 지출한다면 앞으로 재물운이 좋지 않아 생활에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돈은 소중히 여기고 필요한 곳에만 사용하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십시오. 특히 한 해 동안 모아둔 곡식처럼 재물을 아끼고 소중히 다루는 것이 복을 부르는 길입니다. 3. 사회 및 개인 생활 금기, 소치알네 리츠네 사프레트. 험담이나 다툼을 피하라. 이날은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이나 뒷담화를 하거나 가족 및 주변 사람들과 사소한 일로 다투는 것을 엄격히 금했습니다. 부정적인 말과 분노는 주변의 좋은 기운을 흩트리고 아군을 불러들이는 통로가 된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영적인 기운이 민감한 날에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으니 항상 긍정적이고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말은 씨앗이 되어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혼자 깊은 산이나 물가에 가지 마라. 이날은 특히 혼자 깊은 산속이나 인적이 드문 물가에 가는 것을 삼가야 합니다. 가을 거디가 끝나고 자연의 기운이 변하는 시기에는 산이나 물가에 혼자 있으면 길을 잃거나 보이지 않는 존재들의 방해를 받기 쉽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위험을 넘어 영적인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여러 사람과 함께 움직이거나 인적이 드문 곳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연의 섭리와 그 속에 깃든 영험한 기운에 대한 존중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피하라. 중요한 계약을 하거나 큰 이사를 하거나 사업을 시작하는 등 새로운 시작과 관련된 중대한 결정을 이날 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10월 1일은 전환과 변화의 에너지가 강한 날이기에 안정보다는 불확실성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기존의 것을 다지고 정리하는 데 집중하고 새로운 출발은 기운이 안정되는 다른 날을 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성급한 시작은 불안정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함부로 만지지 마라. 이날은 타인의 물건을 허락 없이 만지거나 가져가는 것을 삼가야 합니다. 물건에는 주인의 기운이 담겨 있으며 특히 영적인 기운이 민감한 날에는 타인의 물건을 통해 좋지 않은 기운이 자신에게 전이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또한 타인의 복을 빼앗거나 불운을 가져올 수 있다고도 생각했습니다.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은 자신에게도 좋은 기운을 가져다주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10월 1일은 단순한 날짜가 아니라 선조들의 지혜와 자연의 신비가 교차하는 운명의 길목입니다. 이날의 전통을 이해하고 금기를 따른다면 여러분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고 겸허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십시오. 그러면 이날이 여러분에게 가져다 줄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평안하십시오.